자, 오늘은 선생님들이 이제 바뀌는 NGN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Next Generation NCLEX NGN은 이게 기존의 CAT이긴 한데 채점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CAT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부분 점수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동영상은 CAT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CAT라는 거는 적혀 있는 대로 컴퓨터 아답티브 테스팅입니다. 컴퓨터가 나이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적응을 시켜서 난이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1번 퀘스천 1부터 보시면 퀘스천 1이 지금 난이도로 봤을 때 요게 딱 미디움이란 얘기죠. 딱 0점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medium difficulty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부터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왔다 갔다 하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딱 중간 medium difficulty부터 시작을 해서 얘를 맞춘다면, 자, 퀘스천 1이 맞았어요. 1번 문제가 맞았다면 1번 문제가 correct 맞았다 그러면 난이도가 요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uncertainly하게 되게 길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표가 요만큼 펼쳐져 있다고 하면 문제마다 점수 배점이 달라요. 이번 NG에는 점수 배점이 달라요. 난이도마다 점수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번 문제의 난이도에서 이걸 맞췄다고 하면 그 난이도 배점만큼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벨에서 0.5 정도 지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내 능력치가 Ability Estimate가 0.5 정도니 0점을 올렸다라고 하면 그 올린 만큼의 약간 더 어려워진 slightly more difficulty 한 2번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2번 문제를 또 선생님들이 풀겠죠? 그럼 풀었을 때 또 맞았다라고 하면 2번 문제가 correct 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0.5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0.5까지는 안 올라갔고 0에서 1, 2, 3 가면 갈수록 사실 난이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다 higher ability니까 난이도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점점 이제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처음에 0.5 올라갔다 해서 그 다음에 0.5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0.3, 0.2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고 하면 자, 2번 문제 맞았어요. 어쨌든 난이도 좀 올라갔죠? 자, 3번 문제에서 또 맞았어요. 그럼 난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까지 다 난이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최고로 어려운 게 3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어려움이라고 하면 그래도 1 이상은 넘어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이 와중에 어려워져가지고 이분이 틀렸단 말이에요. 자, incorrect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틀렸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5번 문제가 확 떨어져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건 조금씩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건 정말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요걸 그 다음 거 맞으면 또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CAT 채점 방식은 맞으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요쪽으로 하이어 쪽으로 그 다음에 틀리면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내가 다 100점 맞는 거 아니고 0점 맞는 거 아니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러면 얘네가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판별을 할 거냐? 테스트 룰이 있어요. 자, 일단 시험은 테스트 룰에서 맥시멈 테스팅 타임이 5시간이다. 그럼 최대 시간은 5시간인데 최소 시간 제한은 없어요. 빨리 풀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는 시간의 최대가 5시간이라는 거고요. 5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면 너무 힘이 드니까 투 옵셔널 브레이크라 그래서 2시간마다 쉽니다. 2시간마다 컴퓨터 화면 딱 바꿔서 너 쉴래? 하고 yes, no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옵셔널인 거죠. 선택할 수 있다고. 휴식 시간을 가져요. 휴식 시간을 갖고 그다음 unscheduled break time은 2시간이 안 돼도 쉬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수 있고요. 잠깐 나갔다 올 수 있고요. 배고프면 뭐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잘 챙겨주는 이유는 5시간의 브레이크 타임 포함이에요. 그래서 총 최대 5시간이다. 쉬는 건 너 맘대로 라고 하는 게 이제 테스트 룰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다 맞았어도 미니멈 최소 85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시험보다 10문제가 늘어났어요. 85문제 풀어야 되고요. 맥시멈은 예전보다 5문제 늘어나서
150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85문제는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6번부터 85문제로 패스페일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너 붙었냐 떨어졌냐 결정될 수 있고 여기서 만약 문제가 더 나온다라고 한 86번부터 150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이 중간에 어디선가 패스페일이 결정되면서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150까지 안 가고. 그런데 혹시나 판별이 안 나서 계속 간다고 하면 최대 150문제 줄 수 있고 최대 시간을 5시간 줄 수 있다. 5시간에 150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15개는 요 85에서 빼기 15. 이게 프리테스트예요. 채점 안 되는 약간 연습 문제 같은 게 15개가 들어가서 실제 문제는 70문제 푸시는 거죠. 15개 문제는 나스콜 채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뭐가 프리테스트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 섞여 있어요. 요건 이제 리서치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문제에 나중에 팔로우업을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에 또 3년 뒤에 바뀔 문제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주기마다 이게 섞어주는 거고 얘가 좀 많이 변합니다. 프리테스트가. 그래서 N클래스는 기본 한번 세팅을 하면 3년 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23년 4월 1일에 바뀌어요. 그럼 3년 동안 이 포맷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5시간 150문제 요 룰도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패스냐 페일이냐 결정을 하려면 얘가 5시간에 85에서 150문제까지다 라고 결정을 해드렸고 그러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평가할 때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기준점이 있을 때 얘네가 CI라고 얘기를 하는 Confidence Interval 룰이 있고요. Maximum Item 이거는 아까 150문제라고 얘기했어요. 150문제일 때 그 다음에 루트는 Run Out of Time이니까 5시간일 때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가면 얘네들은 다 합격 기준점보다 올라가야 돼요. 어버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패스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1번 응시자 캔디데이트 1을 봤을 때 미니멈 랭스 패스니까 85문제 풀었어요, 지금. 85문제를 풀었고 이분은 붙었다는 거죠. 패스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계속 처음에 0점부터 시작했잖아요.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 와중에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패싱 스탠다드가 그렇게 높지 않죠. 옛날보다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패싱 스탠다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0점에서 기준을 한 0.5포인트잖아요. 난이도가. 여기만 넘어가면 패스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요 패싱 라인만 넘어가면 패싱 스탠다드만 넘어가면 합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은 85문제일 때 85분에 보니까 올라가 있잖아요. 어버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85문제 풀고 끝. 너는 합격. 이렇게 된 게 지금 캔디데이트 1이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끝나신 분인 거죠. 여기에만 가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패싱 라인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합격을 하신 거고요. 자, 캔디데이트 2. 자, 2번 응시자를 보시면 이분도 딱 85번에서 평가를 딱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보니까 페일 라인에 있잖아요. 그죠? 페일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85문제 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5문제를 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85번 문제가 85문제까지 풀었단 말이에요. After 85 question이니까 85문제를 맞고 거기에서도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결정이 돼서 다 채점을 해봤더니 패싱 라인을 넘겼다. 그럼 합격. 못 넘겼다. 그럼 불합격. 그래서 85문제를 풀었다. 굉장히 잘 봤거나 굉장히 못 봤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자 85문제 후에 딱 평가를 해봤더니 이 3번 응시자는 딱 여기에 있어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어라고 표현을 해요. 딱 패싱 라인에 패싱 스탠다드에 많이 올라가지도 적게 올라가지도 않 딱 요 정도 난이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합격도 불합격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냐 86번이 나옵니다. 이분이 아까 그 케이스예요. 86번에서 아까 몇 번까지 150번까지 풀어야 돼요. 이 와중에 이 패싱 스탠다드를 넘어가면 문제를 풀다가 넘어가면 합격인 거고
이거보다 떨어져서 이쪽으로 간다. 그럼 fail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76번에 끝날지 80번에 끝날지 100번에 끝날지 150번까지 풀지 몰라요. 아니면 5시간까지 풀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150번까지 풀었단 말이에요. 최대 맥시멈 아이템으로 150번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맥시멈 랭스까지 풀었는데 거기서 패스냐? 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번 딱 풀고 채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점 됐을 때 패싱 스탠다드를 넘겼다. 어버브다. 그러면 합격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딱 채점했더니 그게 틀렸어. 그래가지고 fail이에요. 그렇다는 건 below passing standard인 거죠. 그래서 패싱 스탠다드보다 한 문제라도 넘기면 난이도 하나라도 넘기면 붙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85번 이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50번 이후에 한 번 해요. 그러면 자, 이게 CI 룰이에요. Confidence Interval 룰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맥시멈 랭스 150번까지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루트는 안 나왔잖아요. 5시간은. 5시간은 문제가 푸는 와중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직 이 문제를 다 안 풀었는데 그럼 5시간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시간일 때도 거기서 판별을 했을 때 그럼 아직 이 문제는 채점을 안 했지만 그 앞에 문제 이 문제의 난이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난이도가 어버브이면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어버브 패싱 스탠다드에서 여기도 어버브 얘도 어버브잖아요. 그러니까 엔클렉스 시험은 NGN으로 바뀌어도 CAT가 계속 채점의 기준인 경우에는 빨리 풀 필요 없고요. 천천히 풀면서 최대까지 풀던 85문제로 끝나던 간에 내가 합격 기준점보다 패싱 스탠다드보다 올라가시면 합격해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CAT 방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